자, 지금 그 주제가요. 오늘 3기 신도시 기회가 아니라 위기다. 항상 우리가 위기하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회가 아니라 위기다 이런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3기 신도시 발표 내용 다 아시겠죠? 예, 지난번에 뭐 왕숙지구, 남양주, 하남 교산, 그다음에 인천 계양 해서 요번에 발표한 게 고양 창릉 38,000 가구죠. 부천 대장 2만 가구 뭐 이렇게 해서 총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집값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로 항상 타깃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특히 강남권의 집값이 위험하다. 강남권 집값을 타깃으로 해서 정책들이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래서 신도시 5곳에 17만 3천. 그다음에 중간 규모의 택지 20곳, 9만 1천, 소규모 택지 61곳, 3만 6천에서 총 30만 가구 공급 목표. 아주 야무지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죠? 서울 도심권에서 이 신도시가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 신도시를. 그리고요. 이게 이런 얘기했죠. 시장에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은 시장 안정세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즉, 지금 뭔가 분위기가 약간 바닥에서 조금 탈출하는 이런 서울의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보이니까 한 달 빨리 앞당겨서 지금 이런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주택이 3기 신도시에 공급이 된다는 그런 신뢰를 가지면은 이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정부의 계획은 내년에 지구 지정을 해서 2021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요. 2022년도부터 분양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지난해 발표된 나머지 상기 신도시들의 경우는 2021년부터 분양하겠다. 그 내후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지금 계획입니다. 이게 이렇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요.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은 최소 10년 이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요즘 상당히 지금 이 3기 신도시를 발표해서 그 해당되는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아우성이죠. 요번에 발표했던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있는데요. 고양시에 있어요.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일산이고요. 이쪽이 운정이잖아요. 운정 신도시. 운정 신도시도 지금 아직까지 공급 물량 많죠. 지금 그 3차로 공급될 수 있는 게 지금 한 4만 가구 이상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산도 지금 상당히 이 집값이 상당히 지금 거래도 잘 안 되고 하는 곳인데 이 고양 창릉에 이게 공급이 된다면은 이게 일산 파주 운정 이런 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지금 막 그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그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1, 2기 신도시 특히 2기 신도시도 아직까지 교통망이나 일자리 이런 게 확충이 안 됐는데 이게 3기 신도시가 오히려 서울과 더 가깝잖아요. 이게 지리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2기 신도시나 이런 데 더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양주의 그 왕숙지구처럼 남양주도 지금 가뜩이나 공급 물량 많은데 왕숙지구가 더 거기에 한 6만 가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5만 5천 가구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남양주 지금도 많은데 엄청난 영향 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값에 아마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사실 많이 돌고 있습니다. 부천도 마찬가지죠. 이 부천 대장지구 이거 공급하는 건 좋은데요. 바로 옆에 인천 계양 있잖아요. 계양 신도시 이거 여기도 또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데 지금 한참 공급 분양하고 있는 인천 검단 신도시 이거 직격탄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여기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인천 검단이 또 한강 신도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공급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는 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쪽이 더 많으냐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 이게 많으면은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급이 많다 보면은 항상
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자리가 없는 배드타운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1기 신도시들이 다 배드타운이잖아요.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그 신도시들 보면요. 과천을 제외한 남양주, 인천, 계양 등 나머지 신도시들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아주 곤란 지경에 처해 있다. 특히 남양주는 경기도 전체 시군구 중에서 최하위의 일자리를 가지는 배드타운이라는 거죠. 이런 데에다 공급을 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한다니까 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통망은 서울 접근성이 중요하다. 항상 신문 기사 한번 잘 보세요. 신문 기사 보시면은 항상 뭐 나와요? 서울까지 접근성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서울 접근성이 빠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서울 접근성이 아닌 요 일자리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자리. 자, 교통망이 광역 교통망이 다 갖춰진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그 광역 교통망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고요. 그렇죠. 버스를 타든 뭘 타든 가야 되잖아요. 가고 거기서 또 지하까지 내려가야 되죠. 또 기다려야 되죠. 이게 시간은 물리적으로 단축됐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까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많은 곳까지 도착을 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양주에 인접한 데들 여기 노원이나 중랑, 강동 이런 데들은요. 이게 일자리가 지금까지도 없는 지역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대표적인 지역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가까이 오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자리가 많은 쪽으로 교통망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강북 업무 중심지나 그다음에 강남 업무 중심지 이런 쪽으로 바로 접근성이 개선이 돼야 일자리가 있는 곳에 딱 내릴 수가 있어야지 교통망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통망이라는 것은 서울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자리 접근성이 중요하다. 서울에서도 일자리들이 많은 쪽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양질의 직장과 서울 접근성이 관건이다. 지금 신도시들이 가장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없는 거고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이 안 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대로 정말 착착착 모두 동의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신도시가 일자리 막 들어오고 한다면 서울의 주택수요 분산 효과는 반드시 있다. 예,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보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왕숙지구나 하남, 교산이나 계양, 일산, 파주 이런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과연 어떻게 뚫고 과연 이것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지금 미지수라는 거죠. 상당히. 참 제가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요. 신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배드타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에다가 논밭에다가 일단 주거 지역을 짓는 거죠. 주거 지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파트 짓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주택 공급, 교통망, 일자리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일단 아파트부터 짓고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통망을 확충하고 일자리도 만들자. 이런 논리였지만 이제는 조금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바꿔야 돼요? 일자리와 교통망이 먼저 들어와야 돼. 이 교통부터 먼저 갖추은 다음에 주택 공급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는 과거 1, 2기 신도시처럼 이 양적인 주택 공급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질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일자리의 교통망부터 확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짓는 이런 좀 역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만약에 일자리 교통망이 나중 후순위라면 또 집부터 지어놓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또 막연한 우리 1, 2기 신도시 때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다시 또 되풀이할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기 신도시 계획 과연 성공할까요? 할까요? 자, 일자리와 교통망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저는 무조건 성공이죠. 일자리와 교통망이 다 들어온다면.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1기 신도시에서요. 지금 그래도 일자리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1기 신도시 5개 중에서. 거기 바로 분당이잖아요. 분당은 강남과의 접근성 그리고 일자리 이것 때문에 자족 신도시로 이제 거듭났다는 겁니다. 예전에 분당도 일산과 마찬가지로 배드타운이었잖아요. 분당은 지금
자적 도시입니다. 이렇게 일자리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이 상기 신도시의 계획은요. 이것이 서울 집값을 잡는 그런 용이 아니고 오히려 1, 2기 신도시와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 2기 신도시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상기 신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기 신도시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교통망, 파주 운정 신도시 이런 데들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데들부터 먼저 만들어서 상기 신도시를 그 후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상기 신도시를 먼저 해놓는 거는 사실은 어떤 효과입니까? 상당히 지금 이게 이 1, 2기 신도시에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요. 자, 지금 뭐 정부에서는 이거잖아요. 서울에 안 살아도 양질의 주거지역, 교통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은 서울에 안 살고 외곽에 나가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정부에서 강한 신호를 줬죠. 양질의 주택을 3기 신도시에 지어줄 테니까 집 괜히 사지 마라. 사지 말고 기다려라.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우리 MB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시세의 60%로 공급하겠다. 무주택자 신혼부부들한테.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될 사람조차도 그것만 당첨되면 로또라는 생각으로 기다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들이 그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전세로 머물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시절이 MB 정부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값 상승 우려가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공급 과잉, 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 분산 효과 있다. 하지만 어디에? 외곽지에 주택 수요 분산 효과가 있지 중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서울 집값이나 강남권 집값은 사실 영향 미미하다라는 거죠. 자, 요거 상담 한번 보시죠. 요거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서울 접근성을 높여서 30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서울 접근성을 왜 높입니까? 도대체 자적 도시라면은 거기서 거주하고 직장도 다니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쇼핑도 하고. 그런데 왜 자꾸 서울 출퇴근하냐고. 이거는 한마디로 3기 신도시가 양질의 일자리가 이 자적 도시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접근성, 일자리 가장 많은 서울 접근성을 높여주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출퇴근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쪽에 자적 도시로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상기 신도시의 성공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자, 신도시가 자적 도시가 아니라면 자적 도시라면 서울로 출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지금 서울 접근성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절대 법칙은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고 수요가 없는 지역은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서울의 주택 수요,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택 수요는 어디 있다고요? 서울에 있는 거지 경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죠. 자,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만 풀면 간단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걸 풀어서 서울은 빈 땅 없으니까요.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공급 물량을 늘려주면은 당연히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지 신도시를 늘리는 거는 사실 서울에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웨인 그레이츠라고 캐나다 하키 선수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하키 선수는 퍽을 따라 움직인다고 위대한 하키 선수는 퍽이 갈 곳을 예측해서 움직인다.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눈앞에 당장 벌어지는 상황만 우리 보지 말고요.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우리도 미리 예측해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앞으로의 변화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꼭 지금 상황이 아닌 조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꼭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